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동 국가 중에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뭐랄까요? 좀 웃픈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이스라엘 총리가 세탁물을 너무 과도하게 미국에 맡겨서 미국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세탁물 얘기가 왜 나온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가십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가십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올 때마다 그 빨래 그 가방을 너무 과도하게 들고 온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과도한 세탁물 때문에 2018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한 단면이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에서도 사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부정부패로 아주 유명한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부정부패로서 문제가 됐다는 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또 샌 케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빨래를 미국까지 가져가서 미국에서 빤다는 거죠? 네, 2016년에 네. 정보자율 법률에 따라서 이 세탁물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해라라고 네. 해서 네. 대중에게 공개가 될 뻔했는데 이때 네타냐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법원이 총리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공개가 안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눈을 보낸 거죠.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탁물을 쓰길래 이렇게 국가의 세금을 막 낭비하면서 세탁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느냐. 근데 그러니까요. 세탁물은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 옷이라든지 또 먹는 거라든지 그 사치가 그게 달했다는 것, 그것을 좀 국민들이 뭔가 공개하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탁비는 정말 그 단면만을 보여주는 예일 테고요. 그러면 이 네타냐후 총리 하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워낙 부정부패로 유명한 총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그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정치 엘리트, 하버드 출신의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정치 엘리트의 정치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지금으로서는 부정부패라는 오명을 좀 쓰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세 개의 그 법원에 걸려 있는 건이 있습니다. 네. 그 세 개가 지금 지난해 11월에 기소된 건데 뇌물수수, 배임, 사기 이렇게 세 건이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건만이라도 유죄가 되면 총리직에서 지금 내려와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작업자한테 받았던 뇌물인데 네. 그 샴페인에 돔 페리뇽이라는 샴페인이 있대요. 그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비싼 샴페인인데 네. 그거하고 뭐 시가라고 파르타가스라는 시가래요. 그래서 그 시가하고 그거 합쳐갖고 20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거하고 또 이제 부인에게 받은 선물, 그러니까 네. 부인 앞으로 받은 선물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올 5월에 첫 재판이 열리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눈
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미국에서 세탁물까지 기사가 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거 정말 창피한 노릇인 거죠.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국민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이렇게 외신에 세탁물 갖고 기사가 난다.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 부인도 굉장히 사치스러움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던데요. 네, 이분이 이 사라 네타냐후라는 이분이 아무거나 드시질 않나 봐요. 이 관저에 요리사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달 음식을 그렇게 열심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공금으로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네. 그 안에도 이제 맛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맛집에서 이제 10만 달러 상당의 요리를 계속 배달을 해 드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연회도 자주 여시고 또 관저에 이제 다른 외부 그 외주 요리사를 또 들이시고 해가지고 그 1억 원 상당 그 요리를 드셔가지고 또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평범한 가정집에서 그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총리 부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관저 요리사도 돈이 나가잖아요, 세금이. 네. 근데도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돈을 펑펑 쓰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세탁물뿐만 아니라 요리사까지 이렇게 요리까지 이렇게 아무거나 안 드시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그게 달한 상황이죠. 네, 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총리와 총리 부인이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국가의 수반은 이렇게 사치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의 상황은 어렵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아, 굉장히 심각하죠. 실업률이 일단 높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그 전 국민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럼 제대할 때 되면 이 젊은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나가서 일자리 얻는 것이 일단 너무너무 힘들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네. 지금 현재 2차 봉쇄 중이에요. 네,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때문에 그 지금 하루 9,2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 근데 사망자가 벌써 1,441명이에요. 이게 지금 인구 41명당 1명이 코로나 환자란 뜻이에요. 와. 거기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데 2차 봉쇄를 하고 국민들을 봉쇄를 해놨으면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원금이 있다든가 뭔가 실업률에 대한 뭔 대책이 있다든가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의 능력이란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봉쇄를 그럼요. 해도 좋은데 네. 봉쇄를 하면 그만큼의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헉헉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총리는 부정부패,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없음, 거기다 나오지 말라고 봉쇄하고. 이 봉쇄라는 게 저번에도 그러니까 이 방송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봉쇄가 진짜 봉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동원한 봉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봉쇄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여름부터 주말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도 그러면 시위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 여름이라 이제 5월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부패로 인한 재판이 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총리 공간 주변에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주말마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데 제가 참 눈에 띄는 게 거기에 보면 범죄 총리라는 피켓을 들고 있어요. 아, 범죄 총리. 네. 그 범죄 총리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주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주말마다 모이는데
코로나 대책은 안 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가 모이는 와중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시위대가 열리면 코로나 또 더 심해지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되나 저렇게 잘못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안보 문제가 사실 이스라엘에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 네. 건국 때부터. 네.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아랍 국가에서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 그게 건국 때부터 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하던 문제였는데 지금 세대는 달라지지 않았나. 지금은 조금 더 절박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중동 전쟁 그 시리즈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국민성에 대해서 피디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워낙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이 나라를 만든 과정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국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랄까요? 젊은 세대들의 뭔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은 건국 초기 국민들하고 많이 달라진 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의식들이 강해져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정부패를 한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 없는 세대예요. 거기다가 안보 때문에 교육 예산을 사실 깎았거든요. 이스라엘 정부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네.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 비판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보 이슈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 그 세대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이런 부분도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가 이 사태를 돌파하는 신의 한 수처럼 끌고 갔던 게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 정상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부정부패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부정부패를 하면서 아랍 국가의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 아랍 국가와 다시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정부패와 네타냐후와의 그 이미지가 계속되는 한은 뭘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네타냐후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를 원한다. 깨끗한 그리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지도자를 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정부 시위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정부가 연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우파 정부가 거의 이 이스라엘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연정까지 간 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하나의 말하자면 통증 그런 성장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러면 다음 세대의 성장통을 겪으면 우리가 기왕의 성장통을 겪는다면 다음 정권에는 반드시 깨끗한 정부여야 된다는 어떤 화살표 같은 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정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미 PD와 함께했습니다.